치과를 안 갈 수 있으면 좋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안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가긴 가야 되는데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장처럼 망가진 거 고쳐주는 데 말고 가급적이면 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지금은 별 방법이 없어요. 찾아다닐 수밖에. 이게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나한테 약을 팔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는 파악이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손재주도 좋으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근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손재주가 떨어져도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노력은 한단 말이죠. 근데 에이 됐어 이 정도면, 이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가보면 식당이 됐던 뭐 어디 뭐 하다못해 우리가 PT를 받으러 가던 가서 얘기 좀 해보면 느낌은 온단 말이죠. 이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 그게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다녀야 하는데 급하게 가요. 맞아요. 아프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매달리게 되니까 판단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할 때 가야 돼요. 멀쩡하게 갔으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인간은 아픈 데도 없어. 내가 돈 될 만한 게 없어. 왜 왔어 씨.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프기 전에 벌써 미리미리 와서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하고 같이 해서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 아플 때 치과의사한테 돈 줄 게 없을 때 갔을 때 치과의사의 본성을 파악하기 더 좋아요.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언제 갈 거냐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애로 따지면 이빨이 나오면 가야 돼요. 아래 앞니가 나와서 6개월. 이걸 뭘 데리고 가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상한 환경, 이상한 냄새 이런 거에 적응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치료받으러 갈 때, 할머니 치료받으러 갈 때 괜히 업고 가서 왔다 갔다 그러고 이런 데가 치과야. 예. 그러다 보면 한 2돌 반쯤 되고 그러면 이제 전이 어금니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안 하면 썩은 다음에 간단 말이죠. 썩은 다음에 가면 끔찍한 일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냥 만났던 아저씨, 만났던 아줌마, 하얀 옷을 입고 냄새나는 사람, 이 사람이 누워보라 그러면 에이씨 아까 봤던 사람인데 그러고 누울 텐데 생판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서 눕히자마자 주사를 꽂아대고 그러면 얘는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계속 치과를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친해지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번 왔던 치과에서 진료실 안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검진받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검진받는 일을 쉽게 하면 안 썩게 만드는 일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데리고 가셔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소아과보다 되게 좋은 거예요. 소아과는 어렸을 때 무조건 가면 처음에 주사부터 찔러요. 그치. 그러니까 기억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맞아. 근데 여기는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소아치과 얘기해서 드리겠지만 소아과에서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단 말이죠. 하여간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쭉 다니다가 애가 이가 썩었다. 그러면 전립 때 뭔가 잘못돼서 썩은 거잖아요. 이걸 전립 시절에 바로잡지 않으면 영구치가 썩어요 무조건. 그렇죠. 같은 환경에서 기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구치 안 썩게 하려고 그러면 전립 때부터 어떻게든 잘 치과의사가 옆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가 인생의 시작이고, 그 시작된 인생에서 좋은 치과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주치의로 계속해서 같이 지내면 망가지는 거의 개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는 아프기 전에 가셔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기 전에 놀러 가듯이 몇 군데를 가봐서 치과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것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될 것 같아. 치료할 게 많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 참 잘 살았다. 그런데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여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시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전 업계에서 그렇게 생긴 사람은 몇 %나 될까? 전 얼마 없다고 봐요.
10%면 정말 훌륭한 퍼센티지라고 보거든요. 그냥 나머지는 그 업계대로 가는 거예요. 업계의 관행대로 가는 사람들.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저 10%는 나쁜 놈이 있겠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10%가 제일 많이 눈에 띄어요. 제가 여기 홍대에서 되게 오래 있어 봤는데 제일 놀라운 게 저 집엔 왜 줄을 서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네 주민으로 봤을 때는 줄 쓸 집이 아니에요. 왜 줄을 서느냐? 인스타, 블로그. 그런 표면적인 걸 보고 여기가 맛집이라고 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줄을 서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어보고 당당하게 여긴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다 그렇거든요. 이게 그 뭐죠? 임금님 무슨 거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잘못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업계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료보험의 가장 큰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파서 가는 것보다는 그 전에. 검진은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네. 칫솔질이 안 되는 분들은 아주 안 되는 분들은 매달 오라고 해요. 매달 오라고 해서 다시 가르치고 야단치고 목표는 안 보는 게 목표예요.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원에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퇴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치과는 퇴원이 없죠. 죽어라고 평생 동안을 치과에 들락날락거려서 계속해서 뭐가 망가져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엔 한 달, 좀 잘 돼서 조절이 되면 한 3개월. 3개월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면 6개월. 그러다 1년에 한 번씩 보자. 그러면 6개월 후에 오세요라고 말씀드린 환자는 이제 평생 치과에서 병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왔을 때 입안에 치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닦았길래 이렇게 닦을 수가 있어? 라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치과 치료인 거죠. 치료해서 퇴원시키는 거예요. 이젠 그만 봐도 되겠다. 근데 제가 늘상 우스갯소리로 안 와도 그만인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인사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1년 약속을 잡아드리거든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구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 이 사람은 치과의사 도움 없이도 혼자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고, 결국은 사회에서 치과의사가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건 뭘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면 결국 환자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자가 관리인 거죠. 밖에서 그럼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이제 치과의사도 고민을 하겠죠? 왜 왜 환자가 안 오지? 근데 저쪽 치과는 설명을 잘해준다는데? 그럼 나도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바꾸는 건데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안 감으로써 돈줄을 끊어서 바꿔야죠. 그 조사해봤더니 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좋은 의사라고 판단하는 거 1등은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예요.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전문 영역에 가면. 카센터에 가도 그렇잖아요. 그 카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요즘은 현대자동차까지 전부 다 고객 무슨 대기실에 가둬요, 사람. 네, 맞아요. 거기 가서 커피나 타 먹고 테레비나 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궁금한데 난 가서 좀 보면 안 되냐? 내 차인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 좀 보고. 궁금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차 고치는 데 가보면 쭈구리가 앉아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생을 살면서의 또 하나의 지식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결국은 치과도 환자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뭐 자기가 안 가르쳐 준다고. 근데 인터넷이 또 좋은 정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그래요. 인터넷에서는 치과를 찾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 나름 바쁘거든요. 제가 지식인에 들어가서 답글을 달겠어요? 왜? 아무도 안 달아요. 또 다른 거는 이 치과에 갔는데 치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그럼 누가 쓰겠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데다가 진료하고 있는데 엑스레이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는 그 사진 찍게 놔두는 병원이 있냐고요. 결국은 다 돈 벌고 환자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환자인 척하고 쓴 글이잖아요. 근데 그 글이 맥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원장님도 친절하고 뭐 경력은 어쩌고 막 다 광고거든요. 건당 얼마씩 받은.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정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광고만 있다. 그리고 지금 시절에는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네. 예, 그거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꼼꼼히 봐야 되는데 잘 안 봐요. 의사, 치과 의사가 필요 없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치과 의사예요. 인생에서 스스로 잘 관리해서 예. 왜냐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예. 선생도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선생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만드는 사람 이런 걸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